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우 피해가 심각한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현장 복구는 물론 주민 생계와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수습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자체 가운데 정부가 우선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이 포함됐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북부 지역 4곳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예천을 비롯한 4개 시군은 앞으로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의 18개 혜택을 포함해 건강보험과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가 추가됩니다. 경북 4개 시군에서는 현재 응급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상황이 종료되면 정확한 피해 내역을 조사해 복구 금액이 확정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복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응급 복구율은 한 40% 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구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안전 문제, 특히 추가 산사태 우려로 안전 문제가 있어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복구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경북 북부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현경화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20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해병대는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대원 구조에 나섰는데요. 대원 부모는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수색에 투입한 건 인재라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예천 보문교에서 해병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강 안팎을 살핍니다. 헬기와 드론도 동원해 상공 수색 작업도 벌입니다. 민간인 실종자를 찾기 위해 투입된 해병대 1사단 A1병이 실종된 건 오전 9시쯤. 해병대는 A1병이 실종되자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A1병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해병대원은 대열을 맞춰 수색하던 중 갑자기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하천에 빠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대원과 함께 하천에 빠졌던 동료 2명은 헤엄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부모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색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명조끼라는 게 안 입히냐고. 내가 어저께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나 전화 통화 딱 2분인가 했어요. 소방당국도 실종된 장소 인근 다리마다 드론을 띄우고 하류 쪽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예천군 개포면 경진교 부근에서 부인과 함께 대피하다 실종된 7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고 은풍면 한 사과밭에서는 차를 몰고 대피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경북 지역은 민간인 사망 24명에 실종 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예천에서 20대 해병대원이 실종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인한 인재라며 성역 없는 경위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병사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서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한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국방부가 대민 지원에 나서는 장병들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 북부 호우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각계 온정과 지원의 손길도 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산사체로 매몰된 집에 토사를 제거하고 급식과 세탁 봉사를 하며 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등이 매몰된
예천군 감천면 진평이리 마을입니다. 민간단체 회원들이 군 장병들과 함께 주택 반지하에 쌓인 진흙을 퍼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에 와보니 너무 안타깝다며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얘기로만 듣고 뉴스에서만 봤는데 막상 이 자리를 와보니까 진짜 완전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밥차를 준비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달려온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밥과 현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주민들과 복구 요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가 했더니 밥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밥차를 바로 투입하고 이제 점심 저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침수 피해로 세탁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세탁 봉사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피해 주민들은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워합니다. 급식차가 오고요. 또 보시다시피 주위에서 이렇게 저희들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 나오셔가지고 사람이 사는 우리 세상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예. 예천과 봉화, 영주 등 경북 북부 호우 피해 지역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개 단체 1,100여 명이 참여해 주택이나 마을 토사 제거와 급식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온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복구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피해가 아주 컸던 예천 지역 산사태는 산악 지역에 집중된 물폭탄이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 토사와 함께 저지대 마을을 덮친 산홍수였습니다. 일반적인 산사태와는 다른 유형인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방댐과 같은 구조물 설치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사방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중 취재 티타임 한현호 기자입니다. 예천군 백성리 마을이 쓰나미를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산 위에 쏟아진 물폭탄이 물길을 만들고 토사들과 함께 마을을 덮친 겁니다. 속으로 침투하지 못한 비들이 표면을 따라서 강하게 이제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이번에 예천에서 발생한 것 같은 그런 토속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강우 패턴이 중강우, 극한 강우식의 패턴이 많아지면 이런 토속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토성류 산사태를 막을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가 사방댐 설치입니다. 달성군 화원읍의 사방댐 위로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구조물 위까지 물이 차올랐던 건데 사방댐이 1차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토사와 급류를 막은 겁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밑에 사방댐 설치를 해서 저희들 밑에 하천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농경지든지 집 같은 경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댐 설치는 산사태 취약 지역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달성군의 한 마을. 급경사를 이룬 산지 밑으론 민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가 크다 보니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방댐과 같은 재난을 예방할 구조물들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산지와 낙동강 사이에 마을이 있다 보니 장마철마다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산이 아무래도 뒤에 있으니까 비가 오고 양서봐 유수해서 하니까 걱정은 되지. 저 집 엄마도 저 산이 좀 가까우는데 아들이 우리 집에 가서 엄마 밤에 자라야 한다 하더라고요. 산지가 밀집된 달성군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44곳 가운데 절반 정도만 사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구 전체로 보면 최근 편입된 군의군을 포함해 산사태 취약 지역 279곳 중 68곳만 사방댐이 설치돼 설치율이 2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산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대구에는 매년 2-3곳 정도만 사방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가나 취약시설이 있는 곳 등 산사태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산 쪽에서 발생해서 이제 흘러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민가가 많다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시설들 아니면 학교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위험도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조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심각한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이 취약 지역이 아니었던 만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기후변화와 산사태 유형에 대비해 취약 지역을 확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쳐 논란에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골프 친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발했던 홍 시장이 180도 입장을 바꿔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지만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은 15일 당시 비상 2단계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는 해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골프를 친 데 대한 비판이 빗발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대구는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주말을 보내고 있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글이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언으로 비치면서 사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 대표 정치인 홍 시장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국민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향후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개장한 신천 야외 물놀이장의 각종 시설이 쏟아진 폭우에 떠내려갔습니다. 취재진이 물이 빠진 신천에 가보니 떠내려간 물놀이 시설이 다리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집중호우가 예상된 시기에 물놀이장을 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남우주 기자가 신천을 둘러봤습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대구 신천. 다리 밑으로 알록달록한 물체들이 줄을 지어 떠내려옵니다. 흙탕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체는 최근 개장한 신천 야외 물놀이장의 수상 워터파크 놀이시설입니다. 취재진이 물이 빠진 신천에 가보니 떠내려온 놀이시설이 하류 칠성 잠수교와 동신교 분수대, 대봉교 등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물놀이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신천 둔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설과 이어지던 부교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집중호우로 신천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시설공단이 급히 철거에 나섰지만 작업 도중 일부가 물에 떠내려가 유실됐습니다. 신천 야외 물놀이장이 개장한 건 지난 15일. 혈세를 들여 설치해놓고 개장 당일만 운영한 뒤 사흘 동안 비가 내려 문을 닫았다가 결국 시설이 유실된 겁니다. 개장 당일에도 이미 내려져 있던 장마예보. 시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장마가 오는데 거기다가 몇백만 원짜리 새가 다 떠내려가 걸레가 있고 저 밑에 어디 그런 행정이 있어. 시민단체들도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 물놀이장을 연 건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일원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충분히 범람할 걸 예상할 수 있는 신천 둔치에 야외 수영장을 개장하고 이에 대해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날씨 변동이 커 예정되어 있던 개장일을 미루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만일의 사태를 위해 직원들이 계속해 야간 당직을 서며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BC 남유주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경북 지역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285채와 공장 4곳, 축사 52곳이 부서지거나 침수 피해를 입었고 가축 10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3,100여 헥타르에 이르고 279가구 509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와 교량 등 부서진 공공시설 655곳 가운데 160곳이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산사태가 난 예천군 효자면을 찾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표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예상치 못한 산사태도 많이 발생한 만큼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방제 시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정치권도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익사 위기에 빠진 소 40여 마리를 구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어젯밤 일직면 원호리 한 우사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육 중이던 소 40여 마리를 지대가 높은 건조 창고까지 이동시켜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당시 우사에는 흙탕물이 가득 찬 가운데 소들이 흥분하며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의군 편입으로 대구시 의원이 된 박창석 의원이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의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박 의원은 군의군의 토지는 대부분 농지고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매매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 계획이 없는 구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방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영덕호 어부 5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의 무죄 구형과 함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호는 1968년 동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 1년 뒤 선원 7명은 귀환했지만 당시 선원들은 방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저축은행 돈으로 모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A저축은행 전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감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A저축은행의 모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자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 은행 돈 19억 원으로 200여 차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 주가는 하락했지만 B씨는 해마다 보수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많은 양의 장맛비로 상주보와 구미보 둔치가 침식 붕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상주보 우한 고정부 아래 콘크리트 블록이 주저앉아 둔치로까지 침식이 이어지고 있고 구미보는 좌안 둔치가 침식돼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4대 강보가 기습적인 폭우에 안전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 비율 90%의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받아 운전과 시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